그렇게 권력이 좋은가? 밖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연준 길들이기에 트럼프는 성공했다.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금리는 인하하고 주가는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터뷰입니다. 내년 글로벌 IB에서 바라보는 미국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가 6,000, 7,000, 7,500, 8,0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보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에는 연준의 2회 금리 인하가 베이스 시나리오로 깔려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통화정책 경로 불확실성. 시장은 어디까지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통화정책 앞으로의 시나리오와 함께 내년도 전망까지 자산 배분 전략 이 시간에 꼼꼼히 다 챙겨가시죠.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벌써 2026년입니다. 올해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덕분에. 덕분에요? 장이 좋아가지고요. 그쵸. 네, 운이 좀 좋았다. 올해 자산 배분 하우스인데 아무래도 달러 자산이나 금 같은데 이런데 저희들이 좀 투자 비중이 꽤 높은 편에 속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금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 말씀하셨던 금도. 네, 정말 금은 이렇게 오를 줄 몰랐고요. 저희들이 그 리밸런싱이라는 걸 자주 하지 않는 하우스인데 샀다 팔았다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근데 그걸 올해 금만 2번 했다. 2월에 한 번 하고 10월에 한 번 했다. 국제 금값이랑 국내 금의 괴리가 되게 커져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리밸런싱을 좀 하게 되는데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가 정말 많이 기억나고요. 그래서 국제금 가격에 비해서 한 30% 비쌌던 그렇게 되니까 수익이 그래도 좀 짭짤해가지고 돈도 들어오고 일단 이제 이런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초반 3년은 거의 적자를 깔고 가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흑자 원년이 될 것 같다. 다 덕분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을 벤치마킹해서 이제 국민연금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자, 반발 먼저 움직이자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포트폴리오가 제가 봤을 때 올해 국민연금 거의 20% 이상 나지 않겠나. 부럽다. 거기 제가 나오고 이렇게 국민연금 성과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좋은 등급 평가를 받았는데도 뭐 정말 미미한 인센티브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후배들은 굉장히 인센티브를 짭짤하게 받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사실 시장이 너무나 잘 갔지만 상승률, 수익률 측면에서는 소수만 누리는 시장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딱 말씀하신 그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승률이 좀 좌우하는 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저희 미국 측면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목이 임박했습니다. 케빈 해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원하게 해주겠지. 시장의 기대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대에서 떨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인플레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케빈 해셋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보고 그 사람이 이제 과거에 했던 인터뷰나 발언했던 걸 이렇게 보니까 내년 연말 미국 정책 금리가 한 2.5 정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3.75니까 그러니까 125bp나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이제 물론 이제 연준 의장 돼서도 그럴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다고 보면 여기서 100bp 이상 금리 인하가 있다라는 건데 정책 금리가 2%면 시장 금리 한 3%까지도 봐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내려간다라는 건 결국 인플레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푸는데 그리고 자산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인플레가 안 날 수 있는가? 근데 연준은 트럼프의 포로가 됐으니까 트럼프가 장악한 역사상 최악의 연준이 이제 출연을 한다고 봐야 된다면 아마 뭐 인플레가 나든 말든 금리 인하를 계속 끌고 가거나 저금리를 끌고 갈 텐데 이거 난리 난 거 아니냐? 채권 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좋을 수가 없는 저 사람 사고 칠 사람이다. 아니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사고를 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저도 자산 배분하는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살 거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가 낫지 않냐. 당장 금리가 인하되니 5년물 정도까지가 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지 10년이나 30년은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아무튼 뭐 하지 않겠나.
스티브 마이런이 가서 거기서 점도표 찍는 거 봐도 그렇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트럼프 경제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경제학이 쓸모없는 학문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저도 뭐 맹색이 박사입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받은 거 보면 미국도 많이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12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그 시나리오 각각 그려볼까요? 7대3 정도로 인하로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달 12월 말에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에 12월 금리 인하 정해진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부 반란에 파월 의장이 힘을 잃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파월 의장이라면 참 참담할 것 같다. 아무튼 역대급으로 분열된 FOMC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10대 2나 9대 3이 역사적으로 9대 3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9대 3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굴스비를 비롯한 여러 지역 여는 총재들은 죄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연준 이사라는 자들이 저러는 걸 보면 결국 넘어간 거죠. 그렇게 권력이 좋은가.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연준 길들이기에 트럼프는 성공했다. 일단 내년 11월에 있는 중간선거 전까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금리는 인하하고 주가는 올리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톤으로만 봤을 땐 동결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건지 박사님의 의견은 동결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인트루이스 연은이 이번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미국의 브레이크 이븐 고용이 10,000명에서 0이다라고 적어놨어요. 브레이크 이븐 고용이 뭐냐면 실업률을 올리지 않는 최소 고용. 지금 현재 미국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레벨인데 고용이 줄고 있는데도 실업률이 안 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 추방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용도 없지만 해고도 없는. 그래서 그냥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로 봐야지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해고 사태가 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더 나가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이 모든 건 결국 트럼프가 외국인 다 추방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니까 고용도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그냥 그런 상황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세상이 온 거죠. 그런데 이걸 불황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금리를 인하하자는 자들은 자기네 연준 내에서 나온 보고서도 안 읽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태만한 자들이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들이 다수인데 금리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최근에 미국 단기금리 동향을 보면 인하로 보입니다. 우리 홍 박사님 의견처럼 연준 이사들, 연준 총재들이 예상을 뒤엎고 물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를 12월에 동결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시장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지금 사실 시장이 과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미국의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주식담보대출처럼 주식담보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그런 흐름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전부 5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투자하러 가잖아요. 그런 가지는 시장일 때 시장 여기다가 기름을 더 끼얹는다. 좀 심각한 버블을 낳을 수 있고 경제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환경을 낳을 수 있으니 지금 굳이 시장 나쁘지 않고 경제도 좋은 여건이고 이번에 땡스기빙 데이 매출도 잘 나왔다는데 여기서 굳이 그렇게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그냥 동결하고 눈치 보고 가면서 시장 좀 기간 조정 밝게 해서 내년에 제가 정말 미 연준 의장이고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차피 헤셋이 내년 5월에 취임하는데 5월부터 금리 인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한 달도 쉬지 않고 올라야 되는가. 그렇게 주식시장을 그렇게 통제하고 싶은가.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 자기도 그렇게 투자해보고 여러 번 파산해봤으면 잘 알 텐데 왜 저러고 사는가. 아니 결국 파퓰리스트라는 게 오늘만 보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이렇게 세상이 굴러가게 됐다. 미국이 쏘아올린 공 때문에 전 세계가 자산 버블에 전 세계 올투게더 랠리 그러잖아요. 일단 금리 인하는 없었으면 합니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세상이 왔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면요, FOMC 다음에 BOJ가 있습니다. 이번 BOJ 앞두고 우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이번 회의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적절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일본 금리도 또 튀었어요. 만약 FOMC에서 금리를 낮추지 않고 동결합니다. 그렇게 되면 BOJ 일본은행 측면에서도 조금의 변화의 여지가 있을까요? 네, 눈치 보겠죠. 오. 일단 작년 8월 8일을 잊을 수 없잖아요. 취임하자마자 사고를 크게 쳤고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공포 속에 블랙 먼데이 때. 이 주식시장이 일단 크게 한번 흔들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네네. 일단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정부랑 맞서 싸우겠다는 뜻이니까 뭐 제 생각에는 동결 아닐까.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내년 초에는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미국이 정말 뭐 금리 인하 안 하고 동결하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지만 하면 용기를 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이번엔 동결하고 내년 분위기 보면서 시장 분위기 보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엔 약세가 너무 격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하고 싶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 취임한 지 얼마 됐다고 여기에 맞불을 놓는다. 역대 일본은행 총재들이 그런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989년 버블을 붕괴시켰던 미에노 총리 시절에도 그때 당시 일본 대장상하고 합의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신다라면 뭐 저는 일단 이번에는 동결하고 논의를 했다. 회의록에 남기는 정도 또는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경기 위축 국면으로 들어선 게 거의 뭐 확실해 보여요. 근데 인민은행은 통화정책, 특히 완화책에 있어서는 너무 신중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 중국 투자 매력도 기대하세요, 박사님? 일본 주식시장처럼 저점이 계속 내려가는데 부양책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거의 한 더블 나는 장이 나왔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000엔에서 20,000엔 사이 박스권이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3월 11일 대지진 때 이제 7,000엔까지 갔습니다만 제가 원래 출신이 일본 경제 이코노미스트 출신이어가지고요. 금융연구원이라는 국제연구소 다니던 시절에 일본이 버블 붕괴가 눈앞에서 진행될 때 그거 분석하던 일을 하고 있어서 보면 중국도 지금 거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초기 10년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뭐가 닮냐 하면 재정은 좀 열심히 쓰는데 적극적인 통화정책 잘 안 쓰고 부동산 시장 붕괴되는 걸 건전한 조정인 것처럼 좀 포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급격히 좀 줄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잘 못 줄이고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 보면 거의 일본화되는 저페니피케이션이 중국이 한 4년째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부터 지금 4년째, 만 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이제 특성이 재정 실탄을 계속 소모하다가 이제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 넘어서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돼서 이거저거 다 써보다 안 된 다음에 통화 정책을 이제 많이 제로 금리를 만들고 양적 완화를 하고 나중에 일본 같은 경우는 심지어 ETF를 사줬던 이제 그런 일들까지 하면서 이제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이제 그 과정을 가지 않나. 그래서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제 곧 100% 되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정책의 수단들은 이제 다 고갈된 상황에서 공동 부유 막 이걸 2022년에 그리고 또 2021년에는 그 마윈 회장의 엔트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이런 걸 하면서 관치를 하다가 이렇게 탈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에서의 정책 변화다 보니까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중국 증시에 대한 저의 코멘트를 드리자면 중국 부동산보다는 훨씬 좋지만 싸다는 것 말고는 큰 매력 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90년대 일본을 보는 것 같다.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뭐 비중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리고 또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2만 달러 갔다가 10월 말부터 너무 변동성 커요. 또 대체 자산인 금과 은, 구리는 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홍 박사님 나와주셔서 이 금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에 대한 전략을 강조하셨거든요. 이후에 폭등 랠리 나온 것에 대해 할 말씀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전히 최고의 해지 수단일지 같이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걱정이 큽니다. 금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해치 수단인데 왜 랠리를 주도하는가?
저도 잘 모르겠다. 진짜 그 핵심 배경이 뭐였다고 보세요? 8월 결국 이후로? 뭐 미국에 대한 신뢰 추락,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극도로 내려간 거 아닌가. 특히 이제 10월 10일 날 중국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하기 직전에 모 이더리움 계좌를 이용해서 대규모 공매도를 치고 거기서 약 20조 원 정도 청산됐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디지털 금에서 트럼프 웨일이 장난을 치는 걸 보면서 그 계좌가 그렇게 개미들을 다 털어먹는 걸 보면서 크립토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는가? 암호라는 게 말이 되는가? 나라 권력을 가진 자 또는 그쪽의 인사이더로 짐작되는 자들이 개미를 털어먹는 시장이 나온 거죠. 얼마나 슬퍼요. 탈중앙화를 외치며 네. 우리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갔는데 네. 권력자가 털어먹는 시장이 됐다. 그러니 투자자들이 믿을 데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외환보유고를 금으로 채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트럼프의 입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그 시장보다는 실물이 있는 금과 은 그리고 구리가 낫지 않냐라는 이런 선호가 부각되며 우리 10월에 한국 금값이 국제금보다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 또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인 게 다 이런 신뢰의 부족. 이게 믿을 데가 없다. 이게 나라냐? 이게 뭐냐? 라는 세상이 온 것 같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일본 엔이 그래도 안전자산 역할을 좀 해줬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파운드가 좀 기축통화 아니냐 뭐 그랬는데 2022년 트러스 총리 사태로 그냥 나라 국채 부도 날 뻔했고 유로 뭐 봤더니 저 프랑스는 저기 지금 연금 개혁하다 나라 망할 뻔하고 갈 데가 없다. 네. 그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좀 절망적인 안전자산의 기근 속에 금을 선호하고 있어서 가격이 너무 변동성이 커진 건 저도 참 불안한데 그래도 뭐 이게 대안이 없는 것 같다. 대안 부재에 따른 투자자들이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산 약간 저는 그 금융시장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금 대체제로 또 주목받고 있는 은은 어떻습니까? 은이 변동성이 더 커요. 나스닥에 레버리지를 씌우면 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에 레버리지를 씌우면 은입니다. 위아래 진폭이 더 큰. 예, 그래서 투기성이라고 할까요? 변동성이라고 할까요? 뭐 좋습니다만 그게 너무 큰 자산이라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또 살 것도 없어요. 다 해지를 걸고 있어가지고 거기다 만기가 정해져 있는 ETN 상품들이나 있기 때문에 실버를 살 거라면 SLV를 미국에서 사는 게 어떤가? 또 금을 살 거면 미국에서 GLD를 사는 게 어떤가? IAU나 그게 낫지 않나? 아무튼 국내 상장 금과 은 ETF는 좀 추천하기 좀 그렇다. 요즘 너무 괴리가 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 매력토는 지금 신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간다는 전망으로도 들리거든요.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박사님? 그냥 다 마음의 정답이 있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열린 다시 결말로 가요? 예, 열린 결말로 가시죠.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분명해 보이는 건 말씀 중에 들렸던 코인의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을 자극할 수는 있기 때문에 요거는 포인트를 읽고 가야겠네요.